당신 같은 사람이 백만장자라고? 농담이겠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준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앞에 앉은 남자를 바라봤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60대 노인이 자신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진심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하지만 이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으니까. 그런데 3개월 후 그 노인이 진짜 백만장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준호는 30대 중반에 성공한 IT 기업가였다. 그가 설립한 스타트업은 연 매출 100억을 넘어서며 그 자신도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한 젊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며 매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준호는 평소처럼 회사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김철수와 눈이 마주쳤다. 철수는 구부정한 어깨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낡아빠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65세의 그는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지나쳤다. 그에게 청소부는 그저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성공한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점심시간, 준호는 평소처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상대방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수백억 규모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준호 사장님, 역시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이런 성공을 이루시다니. 칭찬을 들으며 준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돈과 성공,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카페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다. 미녀이며 섹시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박미영이었다. 그녀는 28세로 근처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따뜻한 미소를 띠며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관심을 보였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알고는 내심 고개를 저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마음 한편을 파고들었다. 역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오늘 만난 청소부 김철수의 모습이 어쩐지 머릿속에 떠올랐다. 왜일까? 분명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인데.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김철수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철수가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했다. 이번에는 준호가 잠깐 걸음을 멈췄다. 아, 네. 짧게 답하며 지나가려던 순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청소부가 자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걸까? 무슨 일인가요? 사업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업?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청소부가 사업 제안이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죄송하지만 저는 바쁩니다. 그런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준호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장님. 환경 관련 사업인데 앞으로 10년 내에 시장 규모가 100배는 커질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섰다. 철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청소부가 무슨 환경 사업을 안다고 하는 건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오후 2시 준호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졌다. 수백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한 자리였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자신 있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베리 임프레시브 미스터 리 But we need more innovative ideas.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당황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ESG 경영이 화두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 모델이 있다면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아침에 들었던 철수의 말이 떠올랐다. 환경 관련 사업, 시장 규모가 100배 커질 것이라는 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청소부가 무엇을 알겠는가. 미팅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투자자들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투자를 보류한다고 했다. 준호에게는 처음 겪는 실패였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그는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박미영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녀이며 섹시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다. 미영아, 내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미영이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던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돈은 없어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는 미영의 표정. 반면 자신은 수십억을 벌어도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준호는 실패한 미팅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그때 문득 철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환경사업. 정말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청소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혹시 정말 놓치고 있는 기회는 아닐까?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철수를 찾아갔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철수는 지하 1층 청소용품 창고에서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기, 어제 말씀하신 사업 제안 들어볼게요.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철수가 준비한 자료를 꺼내는 순간 준호는 깜짝 놀랐다. 손으로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 계획서였다. 청소부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건 미세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에 관한 사업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수 기술로 분해해서 새로운 소재로 만드는 거죠. 철수의 설명이 시작되자 준호는 더욱 놀랐다.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시장 분석까지 정확했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3억 톤이 발생합니다. 그중 바다로 흘러가는 건 800만 톤이고요. 이 기술로 처리하면 연간 1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준호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다. 기술적 설명, 시장 규모, 예상 수익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다.
어젯밤 투자자들이 말했던 환경 분야 혁신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 기술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제가 30년 전에 환경공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기술을 연구해 왔어요. 환경공학을? 그런데 왜 청소부로? 철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딸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치료비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았죠. 회사도 접고 집도 팔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다행히 딸은 완치됐어요. 지금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아빠의 꿈을 이어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런데 사장님, 이 사업을 함께 해주실 건가요? 준호는 망설였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상대방은 청소부였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실망한 표정의 철수를 뒤로하고 준호는 사무실로 올라갔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분명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다. 점심시간 준호는 우연히 박미영과 같은 식당에서 만났다. 그녀는 혼자 간단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실례하지만 함께 앉아도 될까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미녀이며 섹시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네, 물론이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IT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저는 박미영이에요.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만의 소중한 이야기와 지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철수와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미영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분이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왜 망설이세요? 사람들 시선이 좀. 청소부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영의 표정이 조금 차가워졌다. 혹시 그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직업으로만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미영의 말이 준호의 마음에 깊이 꽂혔다. 그날 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철수의 사업 계획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다. 기술의 독창성, 시장 분석의 정확성,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철수를 찾아갔다. 김 선생님 같이 해보죠. 철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주변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철수는 잠깐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사업을 시작했다. 철수의 기술력과 준호의 자금력이 만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시제품 개발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고 초기 테스트 결과도 완벽했다. 한 달 후 준호는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졌다. 이번에는 철수의 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물론 철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발표했다. Incredible. This is exactly what we were looking for. 투자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들은 즉석에서 5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준호는 인생 최대의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회사로 돌아온 준호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철수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은 왠지 무거웠다. 선생님,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500억이나. 정말요? 대단하네요.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준호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철수의 기술로 성공을 거뒀는데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행동한 게 양심에 걸렸다. 그런데 선생님, 이 기술의 특허는 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상 필요해서. 철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는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 참석했다. 동료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축배를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천재라고 칭찬했다. 이준호 사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내셨죠? 칭찬을 들으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다.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보니 박미영이 홀로 남아서 할머니 한 분을 돌보고 있었다. 미녀이며 섹시하고 우아한 미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데가 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그녀의 모습.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준호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철수의 기술로 성공했으면서도 그에게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특허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철수였다. 사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딸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준호의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은 500억의 투자를 유치해서 떠들썩하게 파티를 했는데 철수는 딸의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내일 아침에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약속한 3천만 원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철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구부정해진 어깨, 밤새 울었던 듯 빨간 눈이 준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따님 상태는 어떠세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네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철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철수를 닮은 눈매를 하고 있었다. 아빠, 이분이. 아, 내 딸 지영이야. 지영아, 이분이 우리 회사 이준호 사장님이시다. 지영이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사장님, 저희 가족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사장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요? 아버지의 기술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사업을 해 주신다고.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준호는 가슴이 찔렸다. 철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단순히 돈만 되는 투자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업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기술을 혼자 연구하셨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처음으로 알아봐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영의 말이 계속될수록 준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은 철수를 진짜 동업자로 대한 적이 있었던가? 병원을 나온 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그런데 회사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준호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 준호는 당황했다. 혹시 최근에 개발하신 미세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신지요? 사실 이 기술이 이미 3년 전에 다른 곳에서 특허 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철수라는 분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철수가 이미 특허를 출원해 놓았다는 것이다. 혹시 이분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철수는 청소부였지 기술 개발 직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별 문제 없겠네요. 하지만 특허권자가 김철수 씨로 되어 있으니 사업화하실 때는 그분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환경부 직원들이 떠난 후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철수가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사업 제안을 했을까?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준호는 철수를 찾아갔다. 철수는 병원에서 딸을 돌보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선생님, 특허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아, 그 이야기요? 환경부에서 연락 왔었나 보네요. 철수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미 특허가 있다는 걸. 사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하신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잖아요. 철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저 같은 사람이 이 기술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철수의 말이 정확했다. 자신부터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사장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달라지죠. 이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철수는 자신을 이용한 게 아니었다. 정말로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철수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 죄책감이 더욱 커졌다. 자신은 철수를 동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철수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사무실로 철수를 불러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선생님, 오늘부터 청소 일은 그만두세요. 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앞으로는 저희 회사 기술이사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이사요? 네. 선생님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준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특허권도 선생님 명예 그대로 두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죠.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며칠 후 준호는 회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철수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였다.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김철수 기술이사님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평소 청소를 하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기술이사라니 모두들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김 이사님이 개발하신 환경기술로 저희가 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이 준호를 찾아왔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청소부를 갑자기 이사로 임명하시다니.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원들의 우려를 들으며 준호는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겉모습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김 이사님은 충분한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날 점심시간 준호는 박미영을 만났다. 그녀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정말 용감한 결정을 하셨네요. 미녀이며 섹시하고 우아한 미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직원들 반응이 좀. 처음엔 다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김철수 선생님의 진가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조금 위안이 되었다. 한편 철수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의에서 발언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는 분위기였다. 철수 씨, 정말 이 기술 개발하신 거 맞아요? 한 직원이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네, 3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30년이라. 그럼 정말 전문가시네요. 죄송해요. 처음엔 잘 몰랐어서.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철수의 실력을 직접 확인한 직원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철수와 함께 야근을 하고 있었다. 둘이서 기술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선생님을 무시했잖아요. 철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다. 사장님 눈에서 가능성을 봤어요. 차갑긴 했지만 진짜 냉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요? 사장님이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잠깐이지만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고 계셨죠. 준호는 놀랐다. 자신도 몰랐던 부분을 철수가 알아차렸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은 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3개월이 지났다. 철수와 준호의 환경기술 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술 도입 문의가 쏟아졌고 회사의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정중히 감사 인사를 건넸다. 회사 식당에서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사장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좀 차가우셨는데 요즘은 정말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철수의 딸 지영이 대학원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바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대기 중 미세먼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아버지 기술을 바탕으로 2세대 환경 정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지영이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감탄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낸 기술의 완성도가 놀라웠다. 이제 정말 가족 사업이 되는 거네요. 준호의 말에 철수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더 많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박미영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와 만나면서 느낀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미영을 만났다. 미녀이며 섹시하고 우아한 그녀는 오늘도 할머니들을 돌보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미영 씨, 제가 회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복지재단요? 네. 그동안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혹시 재단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 씨보다 적임자는 없을 것 같아서요. 미영이 잠깐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준호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저희 회사에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환경기술로 번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다. 준호의 변화에 모두들 감동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김철수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철수가 깜짝 놀랐다. 사장님, 제가요? 네.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똑같은 야경이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철수라는 진정한 동업자가 있었고, 미영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철수였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지영이가 그러는데 사장님이 진짜 아버지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고맙죠.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사장님,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준호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준호의 회사는 국내 최고의 환경기술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났다. 그날은 희망복지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강남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부 관계자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지난 1년간 저희 재단을 통해 1000명의 어르신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5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이사장으로서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1년 전 청소부였던 그는 이제 당당한 사회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선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는 객석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봤다. 기념식이 끝난 후 준호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1년 전 투자를 거절했던 외국인 투자자였다. 미스터 리, 정말 놀랍습니다. 1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루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1년 전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무엇이 당신을 바꾼 건가요?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한 분을 만났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천재였죠. 그분을 통해 깨달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때 철수가 다가왔다. 뒤따라 지영도 함께였다. 지영은 이제 회사의 연구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장님, 소개할 분이 있어요. 철수가 가리킨 곳에는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분은 박순례 씨예요. 30년간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셨는데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순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를 줍다 보니 떠오른 생각일 뿐이에요.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자 순례 씨의 눈이 반짝였다.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함께 처리해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30년간 쓰레기를 보면서 생각해낸 건데. 준호는 감탄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현장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이었다.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미영이 다가왔다. 미녀이며 섹시하고 우아한 그녀는 이제 재단의 운영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정말 달라지셨어요. 뭐가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시네요.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저녁 회사 전체 직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모인 뒤풀이 자리가 열렸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청소부부터 연구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다. 하지만 진짜 축하는 따로 있었다. 사장님, 발표할 게 있어요. 철수가 일어섰다.
저희 기술이 유엔에서 지구환경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철수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준호 사장님, 지영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받은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준호는 가슴이 벅찼다. 특히 준호 사장님께 감사드려요.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웠어요. 준호가 일어나서 말했다. 1년 전까지 저는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김철수 선생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준호는 미영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 정말 꿈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됐어요.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만들어가요.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한강 위로 떠오르는 달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준호와 김철수 그리고 박미영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처음에는 돈만 추구하던 냉정한 사업가 이준호가 한 청소부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비록 평범한 외모와 직업을 가졌지만 30년간 연구한 환경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천재였죠. 그리고 박미영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직업이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들을 놓칠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준호는 철수와 함께 했을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도 찾을 수 있었죠. 셋째, 나눔과 배려가 진짜 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준호처럼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 곁에도 김철수 같은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이 있을지 말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